자, 안녕하세요. 스탁입니다. 오늘은 이제 장 시작 전에 내일 이제 장을 시작하는데 시작 전에 조금 어떻게 이 남은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거는 결정적인 확실한 저의 주관적인 입장이니까 그냥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미장은 이제 금요일날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미선물도 8월 6일까지 이제 미선물도 이제 하락해서 마감을 했죠. 그럼 국장도 결국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죠. 하락을 하더라도 어디까지 하는지가 중요하다. 지금 차트들을 보시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추세는 여전히 좋습니다. 계속 우상향 나가고 있고, 뭐 하락하더라도 이런 자리들 2460자리들 이런 자리들만 좀 지켜주면 충분히 여전히 추세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계속 이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상승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은 8월까지는 이번 달까지는 조금 안정적인 그런 증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안정적인 증시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때 하락한 구간에 대해서 단기 반등 구간이 나온다는 거겠죠. 즉 베어마켓 랠리가 이미 시작되고 있고, 지금 그 시작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중수까지도 왔다라고 보여지면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여론들은 많은 하락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차피 떨어질 거다. 지금 팔아야 된다. 예수금을 확보를 해야 된다. 시장은 결국엔 떨어지게 돼 있다. 이러한 이제 분석들이 많이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분석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시장은 결국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고 인플레가 잡히지도 않았고 현재 금리 인상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의 발표는 만약에 안 잡히면 더 급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건 이미 100포인트까지도 그러면 충분히 한번 인상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100포인트가 아니라 1포인트죠. 1포인트까지도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이제 그런 운을 띄워놨기 때문에 시장은 하락할 거예요. 하지만 현재 또 이때 하락한 구간에 대해서 단기 반등이 나오고 나서 하락이 되겠죠. 지금 이제 사람들 이제 포지션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하락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될 거예요. 이제 슬슬 시장이 올라오고 있고 내 종목들도 계좌들이 마이너스가 50%였던 거는 지금 45%, 40% 조금씩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계좌들을 보시면. 하지만 이거를 손절하기가 애매하죠. 왜냐? 지금 시장 자체가 오르고 있으니까.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런 욕심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한번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일단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한 번에 모든 걸 100% 다 계좌를 밀라는 게 아니라 분할 손절이라고 하죠. 분할 매도가 있듯이 분할 손절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먼저 어느 정도 손절할 종목들을 투자금이 만약에 3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 1,500만 원이 물려있다. 현재 총평가 금액은 1,500만 원이고 1,500만 원이 마이너스면 이 마이너스 1,500만 원 주식들을 이번에 5분의 1, 3분의 1 정도 500만 원 아니면 300만 원 정도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어떤 종목을 먼저 손절할지는 각자 이제 종목에 대한 판단력에 따라 다를 거고요. 왜 한 번에 손절을 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면,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너무 좋아요. 지금 시장 흐름을. 지금 보시면 일단 뭐 미증시가 금요일 하락된 건 아쉽지만 증시도 쉬어가야 되겠죠. 지금까지 상승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괜찮은 하락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첫 번째로 신용잔고가 여전히 18조입니다. 아직 지수를 보시면 이미 저점 대비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저점 대비 지수가 10% 이상 올랐어요. 10% 이상 올랐으면 예전 같았으면 지금 신용잔고가 20조 이상 터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코로나 때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이때
이때 존버하면 대박난다. 존버하면 대박난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지금은 10% 이상 상승인데 전혀 신용장구가 늘어나고 있지가 않죠. 늘어나고 있지만 그게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직 18조라는 것은 적어도 20조까지는 할 만한 증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한 1조 3천억 정도 남았죠. 1조 3천억 정도면 아마도 한 이 부분쯤 되면 신용장고가 또 20억 정도 찍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전까지는 시장은 충분히 할 만하고 긍정적인 흐름이다. 첫 번째로. 왜냐하면 세력들은 결국에는 이 신용장고를 먹고 수익을 냅니다. 걔네는. 왜냐하면 현금은 존버를 하면 계속 들고 있으면 결국에는 시감수 문제예요. 현금은 털어낼 수가 없어요. 본인들 돈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신용장고는 결국에는 담보 비율을 가지고 강제 반대 매매가 나오기 때문에 세력들이 마음대로 증시를 잡고 휘둘 수가 있어요. 증시를 떨어뜨리면 그 종목들도 신용이 많은 종목들로 떨어뜨릴 것이고 결국에는 그 담보 비율을 그 종목을 신용으로 산 사람들은 그 담보 비율을 채우려고 계속 예수금을 넣다가 결국에는 손절하겠죠. 세력들은 그 물량을 먹고 지수를 반등시키는 거예요. 이때 매집해놓은 신용 종목들을 여기서 다 강제로 털게 만들어버리고 여기서 받아먹고 지금 상승을 시켜서 수익 구간에 또 신용으로 개미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신용장구들을. 이 세력들의 주수익은 결국엔 신용장구를 털어먹는 게 주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지금 그 신용장구가 18조란 것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18조 7천억이죠. 그거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라고 보여지고 적어도 20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꾸준히 코스피 코스닥에 계속 양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즉 여기서 뻐겼던 개미들이 이제는 진절머리가 나서 여기서 본전이나 약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시장이 떨어질 걸 아니까. 이 심리를 이용해서 외국인들과 기관은 꾸준히 양매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긍정적인 거죠. 왜냐? 기관과 결국에는 지수를 움직이는 건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를 움직이니까 특히 외국인이 지수를 움직이죠. 외국인 코스피 수급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이건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며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를 또 보고 가시면 레버리지는 계속 레버리지 수급을 한번 본다면 지금 기관이 특히 금투가 레버리지 꾸준히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금투들이. 개인들은 레버리지를 팔고 있고 이 말은 즉 기관은 상승에 베팅을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외국인 수급들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확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아마 높은 금리 때문에 그리고 환율이 높고 금리 인상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겠죠. 크게 호재거리가 없으니까. 하지만 기관들은 강력하게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인버스를 보면 고버스를 대표적인 게 고버스죠. 고버스를 먼저 보면 고버스는 반대로 개인들이 하락에 강력하게 베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매집해 놓는 거예요. 개인들은. 왜냐? 지수가 더 떨어질 걸 아니까. 근데 이게 지금 타이밍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곧버스가 오려면 여기에서 베팅했던 개미들이 털려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쯤 가면 여기 개미들이 털리겠죠. 기관들은 이거를 여기서 이때 매집해 놓은 기관들의 물량들을 개인들한테 여기서 던져주고 여기서 개인들의 손절 물량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받겠죠. 그거를 노려보셔야 되고 지금은 상황이 완전 개인들이 풀 베팅을 해놓는 상황이죠. 예전에 보시면 금투가 인버스에 강력하게 베팅을 했습니다. 1월달 경우 1월달까지 1월달로 치면 21년 1월 이때죠. 강력하게 베팅을 해서 상승 이끌어 나갔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1월 28일 이때부터 이제 금투는 다시 인버스에 베팅을 안 하고 매도를 하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던져주죠. 개인들한테 물량을 던져주면서 다시 시장 흐름이 안 좋다 싶으면 다시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이 지수의 영향은 금투가 움직인다는 것이고 지금 금투의 방향성은 인버스가 아니라 레버리지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시장은 더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버스를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이 아마도 심리상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인버스보다는 레버리지가 더 낫죠. 레버리지가 들어가기가 무섭죠. 그리고 심지어
레버리지를 보시면 레버리지가 더 들어가기가 무섭잖아요. 왜냐? 시장이 떨어질 걸 알고 더 꺼려지니까. 하지만 주식시장은 개인들 생각과 반대로 흘러가죠. 레버리지가 꺼려진다고 인버스가 더 매력적이게 느껴지는 것이면 반대로 인버스를 안 하고 레버리지를 해야 더 승률이 높지 않을까 보이고, 이런 금투수급을 보면 계속 들어오죠. 금투수급들은 외국인도 짜잘하게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은 크게 안 들어옵니다. 금투가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시장 흐름이 전반적으로 괜찮지 않나, 지속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지금 확실히 투자를 하실 거면 인버스보다는 레버리지가 여전히 낫습니다. 적어도 8월달까지는 레버리지가 계속 나으니까 이쪽을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낫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현금을 계속 보유하고 계시는 게 낫습니다. 굳이 지금은 확실한 포지션을 잡을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이란 것 자체가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건 좋지만, 주식이란 것은 계속 상승을 하다가도 단 하나의 악재 때문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 말은 즉, 지금까지 상승은 언제든지 하락할 명분만 나오면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만큼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금을 다 쓴다고 해서 나오는 수익률을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욕심이 나서 예수금을 다 썼어. 그래서 이 정도 예수금이 1,000만 넣어서 이 예수금의 한 10% 정도 수익을 10% 정도 수익을 먹는 거에 대한 확률과, 지금 현금을 보유해놓고 나중에 지수가 떨어졌을 때 이때 예수금을 사용해서 그때 먹는 수익률과 승률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이때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시 또 하락한 만큼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때 보시면 하락한 만큼, 결국엔 주식은 하락한 만큼 어느 정도 상승을 합니다. 이때 예수금을 다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처럼 지금 때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예수금을 관리를 하셔야 되고,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를 지금부터 해놔야 되는 겁니다. 왜 지수 상승할 때 사람들이 현금 보유해야 되냐 하냐면, 한 번 어차피 하락장이 오기 때문에, 부자는 상승장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시장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시장이 들어가봤자 얼마 못 먹어요. 하지만 이런 급락때 들어가면 이미 이 급락에 대한 반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먹는다는 거예요. 이때 잘 잡으신 분들은 이미 이때 3% 수익이에요. 이틀 만에. 이틀 만에 3%인 거예요. 레버리지로 치면, 레버리지 1,000만 원 했으면 이건 최소한 5%에서 10%는 먹었겠죠. 5%에 10%. 이럴 때 부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지, 지금은 상승해봤자 1-2%에요. 1-2%. 지금 레버리지 사봤자. 이런 하락장 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이지, 지금 돈을 다 써놓고, 지금 베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돈을 다 써놓고 어느 정도 일정 구간에 다시 현금 다 보유할 자신 있으면 지금 충분히 돈 쓸 타이밍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손절할 거 깔끔하게 손절하고 밀어버리고, 이 하락장 때 다시 또 하락이 나오면 이 하락장 때 예수금을 사용해서 이런 반등 구간 수익을 먹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단 전반적으로 계속 분할 손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지수는 근데 계속 오를 거지만 분할 손절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오르기 때문에, 어디가 고점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중간에 호재가 터질 수도 있고, 상승 가는 도중에 악재가 터져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아직 전쟁도 안 끝났는데 여기서 만약에 전쟁이 더 심화된다면 지수는 더 떨어지겠죠. 핵 이슈까지 계속 확실하게 터진다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주식에 대해서 확신은 금물이죠. 아무도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리스크 관리. 상승할 때는 매도, 이때는 계속 분할 매도하면서 예수금 보유하고, 이때 급락 나올 때는 분할 매수하면서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분할 매수하면서 안전할 때는. 아시겠죠? 지금도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진 않아요. 지금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 보시면 거래량이 크게 많이 들어오고, 이때쯤 거래량들이랑 비교해 보시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래량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거래량으로 10%를 상승시켰으면 이 거래량으로만 또 10%를 하락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은 좋지만 개인들은 보수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다음 하락장의 기회를 노려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계속 결국에는 보수적으로 지금은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시장이 좋고 호재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지수는 오르고 단기 반등도 어느 정도 이제 슬슬 60% 정도는 된 것 같고, 일단 2,500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고, 기껏 해봤자 이런 2,600? 2,600까지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더 갈 수도 있겠죠. 더 가면 좋죠. 호재가 떠서.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가 않다라고 보이니까 조금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지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추세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게 좋아요. 추세들은 이런 이런 금투 흐름이나 이런 개인들 흐름이나 여론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추세는 여전히 좋으니까 어떻게 대응을 할지. 예수금이 많다면 1차 매수 정도는 괜찮겠죠. 예수금 한 50% 가지고 간다 생각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예수금 50% 정도 보유한다 생각하고 100%인 사람들은 예수금 한 30%에서 50%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자금이 3천만 원인데 현재 보유한 예수금이 1,000만 원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분할 매수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서 한번 시장을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쳐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오전 8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